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34번째 시간입니다. 34회면 뭐 상당히 됐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매주 제가 픽한 부산의 주요 뉴스 한 8건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뭐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건을 제가 정했는데 순서대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이제 완전히 닷을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특별지자체 의장 선출을 하고 그 청사를 어디 둘 것이냐는 위치, 조례 규정, 재정 등 준비가 남아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작된 거죠. 행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 다 끝났습니다. 이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은 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지방의 몸부림이랄까요? 뭐 그런 독자적인 어떤 자립의 어떤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금 뭐 수도권으로 지금 모든 게 빨려 들어가니까, 블랙홀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걸 우리도 좀 부울경 지역에서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부산시가 이제 사실은 가장 먼저 이제 고시를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고 각 시도가 이제 고시를 해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울경은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경남도였는데 이제 이게 부산이 커지면서 또 부산이 독립되고 또 울산이 커지면서 울산이 독립돼 나오고 저기 행정처리가 계속 그렇게 되면서 경남은 사실 좀 뭐라 그러니까 뭐 좀 변방으로 쳐지는 알짜배기를 다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합쳐졌습니다. 이제 이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내년 1월에 이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되고 의원 정수는 이제 27명, 부산, 울산, 경남 9명씩입니다. 9명씩이고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으로 사무를 총괄하는 연합의 의장을 또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치단체 장중 1인이 그 의장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임기는 1년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년 임기를 딱 쪼갠 거죠. 이 목표는 보면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그 다음 지역 내 총생산 491조의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적으로 두는 게 이제 교통망, 광역 교통망 확충, 이게 최우선이죠. 사실은 이게 뭐 부울경이 뭐 자치 경계를 하나 넘어갈 때마다 돈을 더 낸다든지 무슨 하여튼 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지하철을 하나 놓더라도 도간, 시간, 구간 이런 경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역 내 주민들의 이동이 조금 수월해지게끔 이제 이렇게 제한 완화에 이제 초점을 맞춰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합치되고 결정은 했는데 이제 청사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청사는 지금 뭐 부울경 쪽에서 보면 가장 그 접근하기 편한 곳이 어디냐, 좀 그렇게 하는데 양산, 웅상이 지금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장, 의장 선출 뭐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겁니다. 세부적인 거고, 이 청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이 이제 결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 합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동업을 하면 사실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양보와 타협으로 이것을 해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우리 각 시도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양보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뭐 무용지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면서 부산 김해공항 국제 노선도 사실은 상당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국제공항은 완전히 부산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문을 닫았죠. 국가 전책적으로 외국인의 출입을 인천공항 한 군데로 딱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방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의 이 지방 공항들이 국제선들이 다 크로스됐습니다. 크로스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노선을 슬슬 늘리고 있는 거죠. 그 보면 이제 부산시가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된 김해공항이 이걸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크로스 됐다가 다시 이제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해공항은 지금 국제 칭따오 주 1회, 사이판 주 4회 이어서 이제 16일부터 부산 괌 노선도 재개돼 3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이제 5개 노선 후쿠오카, 세부, 다낭, 방콕, 싱가포르를 추가 개설 승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후쿠오카 노선은 주 2회, 부산 세부 노선은 주 2회, 부산 다낭 노선은 주 4회, 부산 방콕 노선 또 주 4회, 부산 싱가포르 노선 주 2회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음 달부터 이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이 총 8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5개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부산에서도 좀 숨통을 쉴 수 있는 그런 게 됐지 않느냐. 질병관리청이 사실은 이 백신 접종 이런 것들 때문에 격리 이런 것 때문에 탑승객을 이게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김해공항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뭐 전국 지방공항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고 상당히 좀 부산에서는 뭐 당연하지 않느냐. 부산이 제2도시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새로운 허브 공항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런 조치가 좀 숨통을 돌릴 수 있는 조치가 빨리 내려졌으면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게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3년 만에 완전히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뭐 전국이 일상생활이 이제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하면서 학교, 해수욕장 이런 현장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해운대구청이 가장 먼저 오는 6월 2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을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2년간은 뭐 음주, 취식 금지, 뭐 파라솔 감축, 뭐 이리 하고 뭐 사실은 뭐 거리제한 때문에 해수욕장이 뭐 가치를 못했죠. 가치를 못했는데 이제 3년 만에 방역 조치 없이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벤트도 하고 송정 해수욕장도 사실 뭐 여러 이벤트를 하고 하는데 일단 6월 2일 날은 이렇게 두 군데를 개장을 하고 7월부터는 해운대 송정을 포함해서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개가 모두 정식 개장합니다. 모두 정식 개장한다. 부산은 역시 해수욕장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개장한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런 축제가 또 다양해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해운대 모래 축제가 이제 다음 달 5월 20일부터 3일간 열리고 부산국제무용제도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무대에서 이제 6월 초부터 또 열립니다. 일광 해수욕장에서는 뭐 낭만가요제, 기장갯마을 축제 뭐 이런 축제들도 이제 다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거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소하지만은 수영강 휴먼 브릿지라는 다리가 놓입니다. 한 300억 들여서 이제 부산시가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과 이제 수영구 주거지에 있는 보행 전용 교량입니다. 수영강 휴먼 브릿지. 올 하반기에 착공해가지고 2025년 8월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두 지역을 잇는 이 다리는 이제 단순한 보행교 개념입니다. 차가 못 다닙니다. 수영강 휴먼 브릿지
사업에 사실은 뭔가 좀 해보자고 사실 했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모자랐는데, 이걸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본 용역도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좀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한 300을 더 있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량폭도 좀 넓히고, 이제 주변 탐방로도 조성하고 뭐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해운대 그 영화의 전당 가면 거기에 그 약간의 공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저쪽으로 강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다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순수한 걸어서 넘어가긴 좀 그렇고 찾길하고 같이 있는 건데, 이게 하여튼 새로운 명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이 수영강 휴면 브릿지가 화명 생태공원에서 건설 중인 금빛 노을 브릿지, 강동 나룻길 리버워크, 그 다음에 삼락공원에 이제 사상 스마트시티 보행교, 대저대교 하부 보행교, 이런 걷기 위주의 다리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상당히 좀 랜드마크 보행교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생활권, 15분 안에 모든 어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15분 생활권 도시. 이건 박영선 부산시장 공약이었네요. 그렇게 지금 될 예정입니다. 휴men강 브릿지는 전체 길이는 214m, 폭 7, 8m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보행교 전용입니다. 보행교 전용인데, 이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걷기를 좋아하는 부산 시민들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조금 명소로서의 어떤 그런 주변 탐방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 쪽에는 이제 시립미술관, 영화의 전당, 에이펙 나루마루로 있는 보행로가 들어서고, 수영구는 팔도시장, 수영사적공원,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니까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발전을 상당히 앞당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 4,300억인데, 이게 이제 옛 한진시와의 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가지고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한진시와이는 이제 산미 펜시가 이제 중공업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면서 사전 협상 제도로 상당히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 중에 일부를 이제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사업비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00억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사전 협상제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또 다른 발전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순효과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원도심 주민들 이야기인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도심권 주민들 주거 만족도가 크게 낮다. 동부 상권 주민에 비해서 거주하는 동네에 살고 싶다는 정주 의사도 확실히 낮았다. 지금 이렇게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처음 발표한 2021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 동구, 서구 주민들은 주거 만족도와 정주 의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하는 응답이 상당히 낮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군 만족도 묻는 질문에 중구민의 36.1%만 매우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이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동구가 39.5, 서구가 49.3, 이런 순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은 쪽은 기장, 해운대, 수영, 동래 이쪽입니다. 그쪽 보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장이 77%로 가장 높습니다. 그럼 해운대 74.2%, 수영이 72.6%, 동래가 72.5%, 남구가 71.9%입니다. 이거를 보면 동부 지역 쪽에 어떤 바닷가에 있는 구가 다 이렇게 상당히 계속 살고 싶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사상구가 50%입니다. 가장 낮고, 사하가 53.7%, 사상사, 이게 이제 낙동강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좀 낮습니다. 이게 북구도 좀 낮고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뭐 부동산 시세하고도 또 상당히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권은 개발이 좀 적게 되고 이 동부 쪽은 기장 해운대 쪽은 이미 개발이 엄청 돼 가지고 거기에도 아파트 가격이나 생활 수준 차이가 동서간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도 동서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도심은 아파트가 오래됐고 구축 아파트고 기장이나 해운대는 신축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도심에서 전부 다 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새 아파트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에서 박영경 시장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동서간에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개발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5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인공섬으로 만들겠다 하는 국토부의 어떤 그런 사전 타당성 조사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같이 이번에 묶으려다가 제가 그거는 가덕도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촉발할 수 있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따로 내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올려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주간 시사 뉴스가 좀 이게 밸류가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 시사 뉴스도 제가 볼 때는 주간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 한 건 해가지고 특집으로 한 절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한 2~3건은 또 사이드로 따라가는 그런 붙이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몇 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또 한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들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단체장이나 예비 후보들이 어떤 그런 선거를 앞둔 무슨 열망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실제로 피부로도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